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알아볼 사주 명식은 개해년, 병진월, 신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죠. 경자년, 경진월, 신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금인 신금은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와 같은 것이고요. 단단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특히 정화라고 하는 음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거칠고 날카로운 경금을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든다거나 내지는 큰 칼을 만든다거나 해서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에 비해서 금인 자체가 날카롭고 그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경금에 비해서는 신금은 부드럽고 온기도 있고 유연하면서 좀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고 보석 주옥과 같기 때문에 보기도 어떻게 돼 아름다운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달리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은방에서 반지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 금괴를 가지고 가서 이거 반지 만들어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금방에 가면 이렇게 잘 진열이 되어 있죠. 반지도 있고 금두꺼비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황금 열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괴를 가지고 이미 그 불로 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한 기물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이것이 신금인 것이고, 아직 기물을 만들지 않은 상태가 경금인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신금은 화를 보게 되면 기껏 힘들게 만들어 놨던 그 황금 열쇠가 녹아서 다시 금덩어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봐서 만들어진 금은 보석을 잘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것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된다라고 하고요. 토다 매금 내지는 금이 적당히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면 오금, 금이 좀 더럽혀진다. 자, 보석 반지 같은 경우도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청소를 않고 그대로 놔두면 먼지가 쌓이죠. 그러면 금 자체가 뿌옇게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항상 보석을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는 항상 맑고 깨끗하게 청소하죠. 그 청소한다라는 것 자체도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반지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고,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막아주죠. 그 진열장 안에 유리 같은 걸로. 그것은 토가 있어서 금을 이게 더럽혀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리관 같은 거는 간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수 같은 경우 그렇게 임수 보는 걸 좋아하고 토 보는 걸 좋지 않은데, 이 신금 자체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진월에 태어난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토왕절에서 토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건 진토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인이죠. 격으로 따지고 봐도 정인격에 해당이 돼서 습토인 진토가 신금을 생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옥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원령 자체에만 이렇게 진토가 이렇게 있을 때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 내지는 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토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만약에 토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정인격이고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무기가 투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원령에 딱 하나 진토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 해주면 되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수 자체가 없으나 이 명식은 개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 중에 있는 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겠고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봉기는 임수가 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지만 토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수국이 형성되느냐 목국이 형성되느냐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로 자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토는 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반대로 술토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진으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지지로 있게 되면 이거는 토왕절인 진토라 하더라도 목이 왕해지게 되는데, 해수가 있어서 이 진토가 수로 화할 것 같지만은 일지 자체에서 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진유합금을 하는 거예요. 진유합금하게 되면은 토의 기운이 금으로 화해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왕한 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일간 자체가 신왕하죠. 신왕한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왕하게 되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신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석 주옥과 같은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 상관을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명신 같은 경우는 해수를 본 것은 좋지만은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습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제가 요 강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한습해질 때는 병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간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신시가 됐을 때는 신금을 봐서 신금을 보고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로서 도사에 쭉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병화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일간 신금하고 병화하고 서로 탐합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어서 서로 탐합하는데 중요한 것, 개수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한습한 사주국세에서 비가 내려서 더 한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할 때 이렇게 개수가 있게 되면 이 개수가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충국을 주게 됩니다. 극하게 되면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병화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개수가 옆에 있게 되면은 약간 구름이 껴가지고 병화를 약간 가리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걸 갖다가 신금하고 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금하고 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더 탁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임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개수가 있어서 서로 합을 하는 것은 막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도 왕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래도 약하다 하더라도 병화로서 약간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같이 한번 봐볼까? 이것도 갑오시가 됐을 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화가 있게 되면 한습한 사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불신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경금, 신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군비쟁지가 되는 거예요. 군비쟁제. 그래서 재성이 아무리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이 이런 건 진의 생주를 받겠고, 축의 뿌리를 든 금이 목을 파하기 때문에 이건 재성의 간목이 파극을 당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해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세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으로 경금이 없기 때문에 이 간목은 극해를 받지 않게 되겠고, 간목은 화를 또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 사주국세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연간에 병화 정관이 있겠고요, 지지에 오화, 요거 오중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중에 본기는 정화이기 때문에 이건 칠살이죠.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얘는 정관, 얘는 편관 칠살이기 때문에 관살혼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관살혼잡을
볼 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관사론잡을 볼 때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걸 위주로 보십시오.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물론 지지에 또 사화가 있으면 사오가 있으면 또 그것도 관사론잡으로 보게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은 작용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투출되어 있고 하나는 지지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화가 5의 뿌리를 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거를 관사론잡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관사론잡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 생시가 정유시가 됐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정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경우를 관사론잡으로 보는 거예요. 지지에 오화가 있다고 해서 관사론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사론잡은 천간으로 정관, 천간으로 칠살이 이렇게 있을 때 관사론잡으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천간으로 투출된 관성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병화도 뿌리가 없겠고 정화도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형식상은 관사론잡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내막적으로 봤을 때 일간이 더 왕하고 관살이 뿌리가 없어서 약하죠. 이런 경우는 형식상 관사론잡이나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아도 상관없겠고, 또 한 가지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게 되면 정화는 갖다가 정화의 공정은 병화의 공정은 좀 약해지게 되고 정화가 살아나죠. 이걸 갖다가 거관유살이라고 그래요. 거관유살. 이걸 명칭이 그렇죠. 거관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살은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가 있게 되면 이렇게 얘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명칭은 거관유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병화도 뿌리가 없고 정화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의미가 자체가 없는 겁니다. 형식상 관사론잡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한습함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운을 봐가지고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우의 개념은 병화가 오히려 살아나야지만 조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병정화가 모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습하죠. 운세 자체가 초년운의 을목대운, 갑인대운은 목운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 목이 관사를 생해줘서 약간의 조운은 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다 운세가 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금수, 음습한 지지로 가기 때문에 관살은 더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금이라든가 수가 더 왕해지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한습한 사주가 되겠죠. 개축되고 개수가 오게 되면 물론 병화도 파급하게 되는데, 이 개수는 정화를 아주 직극해 버리는 거고요. 임자대운이 오게 되면 임수는 이 정의만 묶어버리게 되는 거고, 병화는 그야말로 임수가 파극시켜 버리죠. 신금 오게 되면 병신합수 묶여버리게 되는 거고, 나머지 기토 무토 오게 되면 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는 역할.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관사혼잡, 형식상 관사론잡이나 이건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운세 자체가 매우 안 좋죠.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뜻하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력 같은 것도 화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관살이 있는데 약하고 운세 자체도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매우 약하죠. 이런 사람들 술 마시게 되면 심장에 물이 갑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심장 기능이 매우 약하고, 병화 정화를 이제 크게 나눠봤을 때는 이제 병화를 심장으로 보고 정화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놓고 보겠지만,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화는 심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왕해져서 화를 갖다 극하게 되면 부정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심장 무리가 가지고 관상동맥 같은 것도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운세 자체가 목운이 초년 때 있었고 그 다음으로 계속 한습지지를 행했기 때문에 매우 좀 중화가 크게 깨진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일간이 왕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왕한 일간도 중화가 되어주는 것인데 무조건 일간이 신앙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주가 관사론잡인데 관사론잡으로 논하지 않는 그런 사주인 것이고, 오히려 이 사주는 관살이 살아나야지만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